세 번째 케이스는 웰스파고 뱅크에 대한 사례인데요. 웰스파고 뱅크가 몇 년 전에 심각한 문제를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라고 해서 뭐 DLF, DLS 이런 금융 상품을 판매한 사건이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뭐 DLF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좀 많이 했다는 식의 뉴스 보도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는 사실 이거보다 더 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어떤 목표를 직원들한테 제시를 했냐면 최소한 8개의 금융 상품을 최소한 8가지 종류의 이제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회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뭐 사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Great Initiative라고 해서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취직하시면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8가지 뭐 이렇게 해갖고 Great Initiative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다수의 뭐전 직원들이죠. 은행의 전 직원들이 이런 성과에 이제 매진을 했고요.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은행 같은 이제 금융기관의 특성상 뭐 다양한 사실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금융기관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honesty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또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고객들이 이제 예치했던 예금을 다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문제가 그렇게 사실 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은행업은 사실 규제 산업이어서요. 뭐 누구나 은행업 은행을 하나 은행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정부 규제 때문에 은행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문제가 굉장한 퍼니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어, 예 문제의 심각성에 비했을 때 이게 경제 문제여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좀 느슨했던 것인지 뭐 저는 좀 조금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해외 파생 결합 펀드 사건 관련해서 뭐 제가 사실 우리은행에 대출만 있지 않았었으면 대출을 받고 있어서요. 대출만 없었으면 은행을 확 바꿔버리는 건데 그놈의 대출 때문에 사실 은행도 바꾸지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었었고요. 대출만 없었으면 주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은행을 이제 바꿔치기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사례가 웰스파고에 있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멀티태스킹이고요. 회사가 혹은 프린시펄이 에이전트에게 한 가지 디멘전, 한쪽 디멘전에만 보상을 하기 시작할 경우에 에이전트들은 다른 측면에서의 퍼포먼스는 간과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웰스파고 뱅크가 이제 보여주는 매우 뭐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의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어떤 장기적인 레퓨테이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원들은 이제 그레이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8가지 금융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라고 이제 상당한 프레셔를 줬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프레셔가 크겠죠. 우리는 다 정규직으로 금융기관에 채용이 되니까 사실 뭐 성과가 좀 부족해도 보너스 적게 받는 것 뿐이지 뭐 크게 그렇게 잡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정규직 이런 개념이 없고 다 계약직이니까요. 잡 시큐리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인상도 중요하고 우리는 또 은행들이 다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급여 인상은 사실 직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있지만 무슨 성과를 낸 경우에 이제 뭐 급여 인상이 있습니다만 뭐 대체로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네
급여 인상이 뭐 적은 건 아니니까요. 뭐 승진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 그렇고, 근데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점장들과 브랜치에 있는 매니저들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프레셔를 받았고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네, 고객을 상대로 최소한 8개의 금융상품을 팔아라 직원들한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첫 번째 문제가 고객의 동의가 없이 고객 동의 없이 150만 개의 예금 계좌가 개설이 됐고요. 예, 어카운트, 예, 디파짓 어카운트를 무려 150만 개나 오픈을 했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저도 모르는 어카운트가 하나 개설되는 것이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사인한 적도 없는데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관련된 건데요. 또 저도 모르는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 56만 5천 개 정도가 개설이 됐는데 뭐 당연히 뭐 고객이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동의한 적도 없는 그런 신용카드 계좌가 발급 신청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직원은 이런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의 허락 없이 ATM 카드까지 발행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좌를 어카운트가 있으면 사실 ATM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ATM 카드를 만들어서 핀 넘버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터지고 우리로 하면 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2016년 9월에 한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웰스파고 주식이 12.8% 폭락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5,300명의 직원들이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실제로 저도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이러한 엄중한 그 조치가 이루어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당연히 웰스파고의 CEO도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은행 행장도 사임을 해야죠. 지금 그 뭐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손실을 봤다 뭐 손실을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사실 고객들 동의 없이 뭐 그러니까 위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은행도 제가 봤을 때 행장은 사임을 해야죠. 정부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한 거죠.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라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니까 금융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인 어니스티 그 다음에 아너스티 그 다음에 장기 평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화도 있어요. 웰스파고에 다니는 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냐라고 물어보면 웰스파고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은행에 다니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죠. 어디 은행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데 그 인센티브의 문제가 과도한 인센티브의 문제가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는가? 그레이 리세션이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사례는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주된 역할은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하면 주택담보대출이고 사실 미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몰기지라고 해서 몰기지를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뭐 예를 들면 은행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예를 들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5억에 대한 자산 가치를 담보로 해서 뭐 그 사람이 최소한 한 3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2억 정도를 대출해주는 그런 것이 한국의 사례고요. 몰기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